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묶었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. 제 사견인데. 좋습니다. 일단 오늘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겁니다. 뭘 점검할 거냐면, 이제 오늘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. 쉽게 설명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발표를 하고 5일이 지난 다음부터 이 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패스하고 얘기하면 오늘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장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야겠죠. 그 현장이 어떤지,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,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죠. 한 달 이내에 이제 신고가 나옵니다. 실거래를 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신고가 나왔는지, 저렴하게 팔았는지 아니면 비싸게 팔았는지,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, 몇 건이나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가 포인트냐면요,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거래를 못합니다. 그건 맞아요.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걸치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금 증빙까지 정말 엄격하게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릴 거예요.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,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못 사게 되면은 상당수의 미래 잠재 수요가 이 매수를 앞당겨서 집을 사버립니다. 즉,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을 수요가 요번에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물론 그게 다 터질 수는 없어요. 왜냐?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돈도 있어야 되고 여건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거든요.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번에 매수를 할 건데, 그러면 앞으로 원래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압구정이라든가 요번에 묶인 성수라던가 이런 지역에 수요가 얼마나 잠재되어 있었는지 이 5일 사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죠. 포인트가 뭐냐, 5일 동안에 만약에 앞으로 있을 수요를 땡겨다 써서 거래가 많이 됐다고 쳐요.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죠. 한 예로 예전에 잠실이 묶였을 때 잠실의 신촌동이 난리가 났었죠. 사실은 신촌동 뿐만이 아니고요,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신촌동을 비롯한 이 송파구의 아파트들, 그러니까 잠실에 꼭 집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했던 분들이 인근의 아파트를 사기 시작을 해서 풍선효과죠. 사람의 수요를 어떻게 막겠어요, 사고 싶다는데. 마찬가지로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지만 여의도나 여러 가지 좋은 지역들을 묶겠지만, 그 5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거래가 되는 현황을 통해서 그 아파트 단지, 그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,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면 그 인근 단지에도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던 말던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사지도 않고 매물도 안 나오고 거래도 없고, 심지어 거래가 있는데 더 낮은 호가에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이 됐다. 그러면 여기에는 수요가 있지만 싸면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근 단지에도 분위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, 거꾸로 있는 매물이 싹 다 팔리고 더 비싼 실거래가가 막 찍힌다. 그러면 인근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수요는 어차피 특정 지역에 다 몰리지 않아요.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사고 싶거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청담도 마찬가지고 성수도 마찬가지고, 전부 다 능력껏 살 수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인근 단지에도 별도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한 지역의 수요가 폭발을 하면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밀려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근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유선으로 확인하셔도 되고, 아는 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, 5일 동안에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,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얼마나 연락이 왔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지금까지 제가 판단한 거는, 일단은 나와 있는 매물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압구정동은 생각이랑 좀 다릅니다. 압구정동은 워낙 덩치가 크고 호가가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압구정동이 차라리 분위기가 약간 애매하고요. 왜냐면 앞서서 먼저 비싼 게 많이 거래가 됐죠. 그리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은 지금 상당히, 특히 여의도 같은 데는 좀 핫합니다. 목동도 마찬가지고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
이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얼마 전에 뭐 잠실이나 뭐 청담 같은 데를 묶으면서 다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. 입증이 됐었죠. 청담은 저번에 묶었죠, 여러분. 제가 지금 말하다 약간 헷갈렸는데 이미 입증이 됐었던 효과예요. 이미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뀌었죠. 서울시장님이, 그리고 또 당도 바뀌었죠. 야당 여당을 따졌을 때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묶었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. 제 사견인데,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, 제가 그러면 지금 재건축 때문에 한 번 더 자극을 받는 걸 사람들은 싫어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기사가 벌써 나왔었잖아요. 뭐 서울시장이 바뀌기도 전에 규제 완화한다 해서 목동이나 뭐 상계동이나 뭐 여의도나 아니면 압구정동이나 난리가 났다,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, 벌써.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. 그러면 최소한 그것 때문에 상승한다는 말은 안 나와야 되는데, 이 상승한다는 기준은 지금 실거래가입니다. 맞죠?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잖아요. 얼마 전에 난리가 난 게 뭐죠? 압구정동에 갑자기 실거래가가 10억이 넘게 올랐다. 이게 막 자극적으로 박혀서 뭐 서울시장 이름 박히고 이랬잖아요. 그러면 일단 실거래가가 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?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 놓으면 실거래가는 새로 못 지키죠. 거래가 안 되니까. 그죠? 그럼 거래를 묶어 놓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재건축 규제 완화가 만만한 게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, 진짜. 왜냐면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서울시 의원도 있고 여당도 있고 정부도 있고 첩첩산중인데, 어쨌건 첫 번째 단계로는 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그 숫자 넘버를 막는 거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, 모두가 알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고 사람들의 수요가 막 없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시세 자체가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예상돼 있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고,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, 풍선 효과입니다. 사실은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이제 찍힐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지금 5일 동안의 거래가 되면은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이고 내일부터가 이제 안 되거든요. 오늘까지 거래가 실제로 됐다면 얘네 실거래가가 앞으로 한 달에 걸쳐서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얘네가 인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을 때도 똑같은 효과가 있었잖아요. 왜냐하면 잠실이 그때 오히려 더 올랐어요. 살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잠실이 있고 신촌동이 있으면 사실 가까워요. 근데 잠실이 실거래가 안 되니까,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거래가 없으니까 실거래가가 안 찍힌다 쳐도 신촌동이 막 올라버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풀렸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, 그 묶는 거를. 그러면 나중에 잠실도 오른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, 좀 더 빨리 정보를 얻고 싶으니까 오늘까지의 거래를 보고 앞으로 한동안의 인근의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수요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수요가 있으면 돈이 몰리고, 돈이 몰리면 가격이 상승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증명이 됐다.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묶인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알고 싶다면,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유효해지는 이 5일 사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. 그거를 파악하러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내용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어떤 규제가 나오던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뉴스나 뭐 대중 매체에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위축이 될 거다, 뭐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, 그거를 맹신하기에 앞서서 또 현장에 나가보거나 바쁘시면 전화 한 통 해보시고, 그것도 안 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의 경제활동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.
저는 안전운전해서 오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